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인사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윤은 우리 한의학 갖고도 관계 있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탕약을 조제를 했다. 신농본 적용에 의해 가지고서 다 허구죠, 여러분. 황제니 신롱이니 전혀 중국 그 사마천에 의해서 제가 날조된 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윤이 무슨 방제의 원리를 무슨 거 다 개풀 뜯어놓은 게 우리 한의학을 여러분 그 신격화 하려고 하는 거죠.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에 따르면 훌륭한 건 맞습니다. 약도 물론 조제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윤이라는 사람하고 장준경이라는 사람하고 시대 차이가 여러분 1000년이 나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장준경은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윤의 어떤 그 내려오는 그와 같은 방제의 원리를 또 배웠다는 거죠. 그 전부 다 날조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다 그런 식이에요. 황제 저거 하고. 이윤이 탕임금을 도와서 천하의 왕노릇을 하게 했으니, 자, 탕이 돌아가시거늘 태정은 아직 쓰지 못하고 외병은 그 2년 정도 했고 중임은 4년이러니, 자, 태갑이 탕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이라고 얼굴형이라고 해도 되지만 법을 말하는 법도. 법도. 탕임금이 남겨놓은 법도를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은 태정이라는 사람은 왕위에 되지도 못하고 죽고 외병은 2년 만에 죽고 중임은 4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윤과 같이 그러니까 이윤은 제갈공명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비가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유비가 그 임종에 있어서 제갈공명을 부르고 자기 아들 유선을 부르면서 제갈공명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아들이 못 나서 왕업을 계승할 수 없어. 그러면 자네가 유선을 폐위하고 자네가 임금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정말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때 제갈공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선지한테 맹설을 했죠. 그리고 유선을 불러가지고 제갈공명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갈공명이 유선이 어리석어 가가지고 폐위시키고 자기가 총나라 황제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비가 정말 그걸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비를 마치 요순처럼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소설을 해서 이렇게 장난한 거예요. 못나도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갈공명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비쳤다면은 유선이 만약에 못 나가지고 대업을 계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을 때 내가 선제께서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유비가 임종 전에 그것을 내색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비가 제갈공명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태갑을 동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3년 동안 추방을 해버렸어요. 천자인데 신하로서 이게 가당이나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서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태갑이 과거의 허물을 후회해서 자원자애 스스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다 소리예요. 여기는 쑥애자 벨애자가 자기 자신 다스리다. 자원자애야. 이거는 서전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통해서 그 거한지 처인천의 한지 3년 만에 인의 저하고 의를 실천해서 우리가 앞에서 맹자에 나서 유인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유인행의 그거 똑같은 말이죠.
이내처하고 이내처에서 을을 행한 지 3년 만에 이윤이 자기한테 말해준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6년 만에 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당으로 수도죠. 박당으로 천자의 자리로 복귀했다. 정말 얼마나 멋져. 그러면 그동안 6년 동안은 누가 했죠? 권력을 쥐고 있었죠? 이윤이 쥐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 그 이윤이라는 사람을 그 미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여러분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 탕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정은 왕위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외병은 2년 만에 중임은 4년 만 정도 이게 여러분 권력의 어떤 공백기죠. 혼란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잘 그런대로 보존을 했는데 그 태갑이라는 녀석이 딱 천자가 됐는데 지 아버지의 그 훌륭한 법도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냥 또 뭐 쉽게 말해서 뭐 주색 잡게 한 거죠, 여러분. 이윤이 그 통땅에다가 유배버린 거예요. 감금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윤이니까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왜? 이윤은 정당한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태갑이 후회하고 반성해서 좋은 일을 마음자리도 바꾸고 좋은 일을 실천한 뒤에 비로소 이윤이 자기한테 그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박당으로 복귀했다. 정말 참 소설 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이 글을 이어서 이윤이 천하를 둘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이다. 천하지사가 아니라 이럴 때는 여러분 또 그때마다 해석한다 그랬죠. 불유천하. 천하를 둘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이다. 조시가 말하기를 태정은 탕의 큰 자식인데 태자인데 미립이 사하고 외병은 선지 2년 만에 중임은 선지 4년 만에 돌아가신 모두 태정의 동생들이었다. 태갑은 태정의 자식이었다. 정자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그 새로서 년으로 삼으니 자 탕이 돌아가신 때에 외병은 바요로 2살이요 중임은 바요로 4살이요 태갑이 조금 나이가 있었다. 고로 그를 세운 것이라 하니 2살이 미지숙시 아이고 요거 글자 또 틀렸네요. 요 숙자는 밑에 마음심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전복은 괴란이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밥그릇을 우리가 막 뒤엎는 상을 뒤엎는 듯이 뒤엎는 거 전복이라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전복했다 그러죠. 전형은 상법. 여기 앞에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형자로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있어서는 이렇게 형자가 돼 있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같이 쓰여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글자가 그러니까 발음이 같으면은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여기서는 형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동은 탕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애는 다스립니다. 설문에 이르기를 이 풀을 베는 것과 같다. 이 설문이라고 하는 그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 일종의 사전이에요. 고어를 해석해 놓은 사전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나라 때 누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문은 역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에는 예초라고 돼 있다. 벤다. 그래서 참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자기 스승을 참담할 정도로 깊은 반성해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뜻이다. 박은 상나라가 도읍하던 곳이다. 박은 상나라가 도읍하던 이런 것도 그냥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죠. 이게 뭐야? 박상소도 이게 뭐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은 본문이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나라 때 도읍으로 삶은 곳이었구나 이렇게. 주공도 굉장히 뭐 성인이죠. 공자가 그렇게 흠모했다고 하는 주공이 천하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마치 이기 하나라 때와 이윤이 은나라 때의 경우와 같다. 이것은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 주공이 소위 천하를 가질 수 없었던 뜻을 밝힌 것이다. 자, 공자가 말해 당우는 선하고, 당우라고 하는 게 이제 요순을 말하는 거예요. 요순 시대. 그 당우라고, 후세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서 당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우 시절 때는 선양을 하고, 하후 은나라, 하후 그리고 은나라, 상나라와 주나라는 아들한테 계승하니 그 뜻은 하나다. 이런 다 미화시킨 거죠, 여러분. 선은 받는 것이다.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자식한테 계승하는 것은 다 천명이다. 성인이 어찌 그 사이에 사유를 두겠는가? 이 천명 가운데, 이것은 이제 천명 가운데 거기에 사이를 품었겠는가, 이런 소리죠. 윤씨가 말하기를 공자가 왈 당우는 선하고 하우 은주는 개하니 기은은 일려라 하시고,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현자한테 주고 또 여기는 이거 띄어야겠다. 하늘이 현자한테 주면은 주거든 현자한테 주고, 하늘이 자식한테 줄 것 같으면 자식한테 준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요거는 글을 끊어야 돼요. 그죠? 천여연하면 즉 여연하고, 천여자 즉 여자. 요거는 빼세요. 현토가 잘못됐어요. 천여연 즉 여연하고, 천여자 즉 여자라 한다. 요거는 아마 요쪽으로 와야죠. 현토가. 앞서서 전성의 마음을 아는 자, 공자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공자를 이은 자 또 맹자에 따릅니다. 완전히 그냥 요순 우탕에서부터 주공, 공자, 맹자 이렇게 해서 도통이 이제 계승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자가 요순우를 선양하고 계승시켜주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정당한 논리로서, 그 뜻은 의로움은 하나다,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공자가 누구죠? 육아에 어떻게 보면 창시자네요. 어떻게 보면 완성시키기도 하고 창시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자의 영향하에 있었던 동양권에 있는 모든 학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굉장히 조금 글이 짧아가지고서 단공에 조금 재미있는 거, 제가 한번 소개시키려고 하겠습니다. 공자, 조자, 가사. 요거는 공자가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거를 기록한 글이에요. 조금 멋있어요. 문학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글이고, 공자가 조자, 가사, 부수, 예장하사, 소요, 문, 가왈 이렇게 공자, 조자, 가사.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공자가 일찍 일어났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수, 예장, 하사. 그러니까 손을 뒷짐지고 해서 뒷짐죽으로 그때 이제 지팡이를 끌고 땅으로 쭉 끌고, 여러분 이게 그 정황이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소요문할, 문에서 이리저리 천천히 걸으시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태산이 기태호 인저, 양무기 기계호 인저, 철인이 기위호 인저. 이렇게 태산이 무너지려고 하는구나. 대들보가 쓰러지려고 하는구나. 철인이 시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태산이 기태온저, 양무기 기계온저, 철인이 기위호인저. 이거는 이제 의문사가 아니라 강조사죠. 강조. 기가이 입 하사 당호이 자언을,
예, 이미 노래를 부르고 예, 집 안으로 예, 들어와서 그 지게문을 마주 보면서 앉았다. 예, 앞에 이제 마루에 앉으면서 이렇게 대문을 보고 지게문하고 문하고 다르죠. 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예, 한쪽만 문을 여닫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문은 양쪽으로 예, 문을 여닫는 거죠. 예, 차이가 있죠. 호하고는 예, 지게문을 마주 보며 앉았다. 예. 근데 자공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공이 또 누굽니까? 예. 당대에 또 천재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예. 자공이 묻기를 말하기를 태산이 기태하면 여기는 하면은 토가 돼요. 하면 예. 듣고서 말하기를 자 태산이 무너지면 선생님 우리들은 장차 누구를 우러러 볼 것이며 양목이 귀괴하면 대들보가 쓰러진다면 예, 귀괴하면 똑같습니다. 예, 대들보가 쓰러진다면 쓰러지고 철인이 기위하면 예, 철인이 시들어진다면 우리는 장차 누구를 따를 모방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뛰어나죠, 여러분? 이거 듣자마자 이런 식으로 예, 아는 거죠. 부자, 선생님께서 장차 병환이 깊어질 것이구나, 들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공이가. 그리고 수추이 입한데 드디어 바른 거로 따라 들어갔다. 예, 자공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약간 마침내 예, 드디어 이런 소리죠. 수락은 드디어 바른 걸음으로 약간 중정 걸음으로 따라 들어간 거죠. 근데 부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사아 이럴 때는 여기에 현토가 아예요. 예. 사야 이런 소리 있죠. 사가 자공의 이름이니까 사아 이래 하지야오 네가 온 것이 왜 늦었는고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예. 하우시는 여기는 예, 는자 예, 하우시는 비너 동계지상하고 자 하우시는 하나라 때예요. 하나라 임금 시절 때는 동쪽 계단 뒤에 빈소를 마련했다 이런 소리예요. 동쪽 계단 위에다가 빈소를 마련했으니 이것은 그 유제조야요. 예, 요거는 칙을 읽으면 안 돼요. 예, 즉자예요. 예, 저도 그냥 다운 받았기 때문에 예, 즉 유제조야 오히려 조기에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은 뭐 그 당시 풍습이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은인은 예, 은나라 사람들은 상나라죠. 양형적 양쪽 기둥 사이에다가 빈소를 마련했다. 은나라 사람 모두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설치하였으니 즉여 빈주로 내지하라. 예, 손님과 주인과 더불어서 예, 마주 있게 한 것이다. 예. 자 그런데 모야는 요거는 여기에 현토가 예, 요거는 공자 이름이죠. 모야는 은나라 후손이니 예, 그런데 공자는 은나라 후손이니 여 주석지에 내가 지난 밤에 이런 소리죠. 어젯밤 꿈에 이런 소리죠. 어젯밤에 몽자전의 양영지가 양쪽 기둥 사이에서 앉아서 괴향을 받는 꿈을 꾸었다. 예, 이것은 아마 제사할 때 이렇게 음식 받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까 꿈에 보니까 양쪽 기둥 사이에서 누군가로부터 예, 앉아서 내가 이렇게 그 괴향을 받는 것을 꾸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유명한 말을 해요. 공자가 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후세 사람들이 공자를 신격하기 위해서 한 건지 예, 불우한 처지를 예, 이해하고 이렇게 공자를 굉장히 띄운 어떤 글인지 그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명왕이 여기서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영향을 준 글이에요. 결국은 명왕이 불응하사 명왕이 요순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있는 소리예요. 예. 성왕이 이렇게도 되고 예. 성인의 성자 명왕이 일어나지 아니해서 천하가 일어나지 아니했으니 그 당시에 춘추 시대 때 명왕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천하의 그 누가 능히 나를 예, 종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예. 이거 여러분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예, 이건
일반 사람이 만일의 경우 했다. 그럼 미친놈 소리 듣죠.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공자가 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명왕이 불응하니 이천하기 숭능 종열이요. 그 누가 나를 종주로 삼겠는가? 일반 사람 이거 해보세요. 미친놈, 치과놈이 뭔데 이런 소리를 해? 예. 자기 신분에, 자기 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신분, 능력 모든 것을 해줘야지 그것을 넘어가면요. 그건 뭐 진짜 미친 자죠. 내가 장차 여태 장사하여라.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침질 7일이 뭘 하시다. 그리고 7일 동안 병들어 누워 계시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요 짧은 글입니다. 근데 짧은 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태산이 기태온저, 양목이 기계온저, 철인이 기위온저. 문학적으로도 엄청 뛰어나고 공자가 자기 자신의 그 생각 그런 것을 이렇게 그 겉으로 이제 표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와서 그 명왕이 불응하니 이천하 기숭능 종열이여. 대체로 밝은 임금이 일어나자.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 공자 당시죠. 일어나자. 천하에서 그 누가 나를 능히 종주로 받들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